CCTV나 휴대폰 또는 아니면 그 망원경 또는 모든 그 카메라 종류에서, 그 다음에 군용 어떤 감시 카메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드론이나 비행체, 뭐 자동차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CCTV가 이렇게 보면 이게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를 여러 군데 동서남북으로 넣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가운데 하고 동서남북 넣으면 넓은 각도로 이렇게 각각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렌즈 방식이라 할지라도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니 구조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거를 CCTV가 됐든 군용 카메라가 됐든 카메라 종류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같은 종류에 이렇게 해당되겠죠. 드론, 비행체, 자동차. 넓은 각도를 다 촬영할 수 있죠. 여기서 전면으로 이렇게 넓은 각도로 다 촬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갖다 뒤편에도 이 똑같은 구조를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편에도 똑같은 구조는 사방을 동시 촬영이 가능하죠. 그럼 그거를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연결하거나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노트북 컴퓨터 같은 데서 무선 포트 같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을 무선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CCTV 같은 것을, 지금 이것도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받는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면 이게 360도 안테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 360도 안테나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둬가지고 카바를 전체를 다 한다고, 또 아래도 위에도 둘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안테나 구조가 이렇게 사방 각도를 해서 동시에 촬영을 해가지고 동시에 전파를 쏘거나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 촬영 방식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런 식의 촬영 방식은, 그런 식의 안테나는 제 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테나가 이론적으로 있어요. 안테나가 있는데 360도 안테나도 한번 설명했었죠. 전 방위 각도를 이런 식으로 사방에 방위 각도를 둬서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럼 뭐 위아래도 위에다가도 쏘고 아래다가도 쏩니다. 그럼 위에다가 쏘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까지, 이게 이제 위아래, 여기 위아래까지 해가지고 360도로 동시에 동서남북 촬영하고. 그럼 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전선입니다. 전선. 전력이 여기 하나의 안테나마다 각각 공급이 됩니다. 그럼 이게 360도 안테나가 됩니다. 얘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안테나 하나마다 전부 다 전력이 공급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안테나는 제 방식의 안테나입니다. 전력이 각각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에, 서로 파형이 틀린 구리선의 묶음, 뭐 이것이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이 하나의 이게 기기 안에 카메라를, 다중 카메라를 넣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여러 개 카메라를 넣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각각도를 여기 보통 전면으로 이렇게 카바각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치워버리고 껍데기를 치우고 이렇게 양옆에다가도 두면은, 양옆에다가 이제 가령 이것이 이제 이건 이렇게 되겠지만 양옆에다 뒤에다가도 카메라를 놔가지고 촬영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뭐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위아래로 촬영할 수 있겠죠.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돌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돌 필요 없이 옆에 카메라 렌즈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제 방식의 그 레이더 소자 방식, 에이사 레이더의 소자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안테나 몇 개 큰 거 들어갈 바야
작은 거 100개, 1000개가 들어간 게 낫다라고. 미니 안테나를 그룹별로 몇 개를 묶어가지고 큰 붉은 전파를 원할 때는 이렇게 쏘면 되고, 영상 촬영식으로 앞으로 모든 그 A사례에다가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뭐 드론 같은 데라든지, 드론이라도 어떤 비행체 이런 플랫폼을 동서남북 사방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전파를 전파 거기서 찍어온 영상을 받아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 제가 드론 50대를 끌고 갔을 때 동서를 사방다 파견해갖고 그곳의 영상을 무선으로 이렇게 받는 무선 통제기가 있고요. 그 무선 통제기 안에 작은 무선 통제기가 여러 개 많이 숫자가 있는 이런 형태의 무선 통제기는 제 기술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레이더 소자 방식도 이게 가능합니다. 서도 신호를 송수신 할 때 작은 무선 통제기가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니까 그런 게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촬영하고 이게 되거든요. 전파를 송수신 할 때, 스마트폰 할 때도 그렇고 위성 통신할 때도 이게 전부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선 포트, 이게 무선 통신 신호를 처리하는 무선 포트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무선 통제기 각 회사에 만든 마다 제품이 천차만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무선 포트. 무선 포트가 전체 하나 있는데 안에 여러 개 미니 구조로 많이 들어가 있는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드론을 사방대 파견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무선 전파의 영상 신호를 이것을 받아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같은데 딱 보면 전체 영상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집안에서 오면 CCTV 한 30대, 20대 회사 같은데 40대 일단 거기서 무선으로 받았다, 유선으로 받아도 돼요. 받았으면 유선 무선이 같이 공존할 수도 있고요. 유선 CCTV는 그냥 유선 처리하고 신호를 명확하게 끊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외곽 CCTV나 외곽 블랙박스, 외곽에 뭐 이렇게 현관 비디오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처리해줘. 유선과 무선이 공존하는 방식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것을 또 자체적인 저장, 그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도 될 수 있다. 지금 DVD도 자체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다 저장하지 않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 CCTV를, 그러니까 드론을 몇십 대 가지고 아니 CCTV를 그 수색대가 몇 군데 딱 그 무선으로 선이 연결 없는 무선 CCTV를 갖다 놓고 거기서 무선 포트에서 신호 처리를 서로 하는 거예요. 신호 처리를 방식이 레이더 소저 방식, 스마트폰에도 탑재할 수 있다는 레이더 소저 방식으로 신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송수신 구조, 어떤 형태든 간에 송수신 구조가 여러 개 있어요. 안에 다 송수신 구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노트북에 연결해서 채팅 방식으로 거기서 각 들어오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드론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렇게 CCTV는 드론이 CCTV 역할을 한 거죠. 동서남북 사방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영상을 촬영해서 거기서 전파를 보내면 중간에 뭐 신호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중계해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드론도 일목마다 배치해서 몇백 킬로 내에 있는 모든 하늘의 영상 또는 지상의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자체에 탑재될 수도 있고, 비행기 조종사 갖고 무슨 휴대용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갖고 탑재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은 앞으로 제 방식이 대신 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뭔 말을 하려다가 기술 구조를 까먹었네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을 전면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후 좌우에 카메라를 두고 위아래도 카메라 둬가지고 드론에서도 동시에 360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드론을 만든다. 모든 드론에서도 그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아래는 안 보입니까? 전투기가. 네, 다 전투기니까 드론 전투기 드론 할 때 그러고 나머지 그것이 필요 없는 지상만을 촬영하는 어떤 그러니까 지상만을 촬영하는 드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드론의 각도를 제한한 것이 불필요하게 공중 위에까지는 볼 필요 없다 그러시면 안 볼 그거 배치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방식의 블랙박스, 동시에 촬영하는 방식의 드론 영상 촬영 방식, 동시에 촬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CCTV도 동시 촬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다시 한번 차량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시 촬영이 가능하게끔 어떻게 할까요? 네, 자동차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동차 위나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동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용 CCTV, 자동차용 블랙박스 또는 차량 안에 두면은 그러죠. 차량 안에 들어도 제가 그 방식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앞뒤는 있잖아요. 앞뒤는 있으니까 양 옆에 사이드를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이나 그쪽에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렌즈 방식이라도 동시에 동서남북 위를 하늘이나 땅은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 그런 방식의 블랙박스를 만든다는 거죠. 이 방식의 이제 블랙박스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구조를 가져서 하나의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달려있는 확성기 구조가 되는 거죠. 제 스피커. 그건 이제 스마트폰에도 탑재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제 방식이 되십니다. 소리가 아주 크죠. 그래서 정찰이 하듯이 블랙박스 안에서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빵빵으로 안 될 때 소리 확성기로 할 수 있는 이런 비상장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이렇게 내가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밖에 세워놨는데 누가 차를 건드렸다 또는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하는 차를 건드렸다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확성기로 이게 돼서 경고를 못하게 아니면 내가 빵빵빵빵빵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 못 건들도록 차터리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하게끔 무선 전파로 신호를 보내면 되니까요.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현관문 비디오와 스마트폰 연동해서 현관문 비디오를 앱을 탑재를 하면 되는 거죠. 서로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서 슈퍼 갔는데 주변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집안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송수신 CCTV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식과 이런 현관 비디오를 CCTV로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방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CCTV 마이크 스피커 구조 이런 것도 경고를 하는 확성기 구조 이런 거 확성기 소리가 좀 작죠 마이크는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까지 같이 스피커 안에 다 스피커가 들어간 이런 식으로 CCTV를 만드시는 구조는 대체 기술 구조예요. 그래서 보고 얘기를 해주는 침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외곽에 무선으로 창고다 그럼 무선으로 좀 떨어져 있을 그건 무선 방식. 유선으로도 되고 무선으로도 되고 무선으로 해서 거기 있는 창고에 들어왔는 사람을 내가 그냥 접근하면 밤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전파를 쏴서 차방 몇 미터에 접근하는 존재에 대해서 경고음이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즉시 영상을 보고 얘기. 홈캠도 지금도 가능하죠. 홈캠 서비스도 지금도 이렇게 그걸 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그런 방식도 돼요. 되지만 자체 전파 방식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 이 방식을 구현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회사마다 내가 블랙박스도 하고 싶고 현관문 CCTV도 현관문 CCTV나 현관문 비디오도 하고 싶으면 한 회사에서 나오면 좋죠. 그러면 제품의 어떤 표준을 이루었을 때 호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제공해주면 이걸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받아가지고 현관문 비디오 주변에 인터넷 와이파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체 통신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드시고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제가 이게 블랙박스도 자체적인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면 두 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제 기술 누가 인터넷 와이파이가 싫으면 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신호가 약하죠. 와이파이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자체 워키토키 방식으로, 워키토키는 3km, 5km 가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거나 밖에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에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그걸 나가서 스피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로. 그런데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이면 이게 뚜렷하게 신호가 송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하나의 채널, 주파수 발생기를 만들어서 현재 제한된 주파수가 아니라 수십 개의 주파수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가 그걸로 가지고 무선으로만 하시는 거죠. 무선으로 이렇게 뭐 하나는 채팅, 하나는 뱅킹, 하나는 쇼핑, 이런 식으로 채널을 TV 채널 수처럼 그래서 전파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게 TV 채널 틀듯이 채널을 연결을 하면 그쪽 전파로 바뀌는 식으로 스마트폰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 채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는 비밀 통신 방식으로, 하나는 비밀번호를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삼성페이에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론에서 군사력 드론을 수십 대나 많이 움직일 때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서로暗号가 맞도록, 인식 코드가 맞도록 해야지 그 드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파 비밀번호 방식을 삼성 스마트폰 페이에서 하셔도, 삼성이 꽤 많이 이제 기술 구조로 침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게 그런가 그런가 아닌가. 네. 저는 뭐 제 방식이니까 알고 있죠. 네. 삼성이 꽤 많이 침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뭐 다른 기술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도 반도체 SK 뭐 회로에다 네모놓고 이렇게 당당히 하셨더라고. 어쩌리 한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에서도 뭐 시각 기술, 이렇게 나노 기술을 깊이 파는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회로를 걷고 나서 좀 위에다 다시 회로를 그어주는 이런 방식, 회로를 걷고 유리석영제, 유리석영 코팅제나 요리방수제 층을 만들어 저런 구조를 만들고 다시 위에다가 뭐 코팅 방수제는 뭐가 됐든 저런 구조 만들고 위에다 다시 적층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뭐 코너링 부분에 있어서도 옆으로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도 제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또 저 방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너링 부분이 코너링 부분 지금 반도체 회로 그릴 때 코너에서 이렇게 신호가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역시 꺾이는 부분에서 내신 구조를 강화시켜주고, 제가 이제 일단은 꺾이는 부분에서 코너링 부분에서 이렇게 두텁게 코너링이 원형식으로 두텁게 코너링이 되도록, 여기 신호가 증폭이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처리. 이건 뭐 네모나거나 동그랗게 해갖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어떤 구리선이나 아니면 구리 회선, 반도체 회로 방식의 회선이나 이런 회로를 그릴 때 그거보다 더 두터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중폭시켜주는 이런 그것은 제 기술과 전기를 증폭시키거나 신호를 증폭, 둘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회로를 긋고 나서 회로 위에 회로를 그어주는 방식. 이거는 콘센트인데 넓다 그래서 두터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최근에 5개 갈았어요. 고장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 얇기 때문에. 넓다 그래서 얇은 건 아니다. 이 기술 구조에서 이런 오목한 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게 두텁게 구리선 하나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 플러그 부분 꽂는 부분에도 두텁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걸 보강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콘센트 특허 플러그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런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얇아서 그래요. 전체를 두텁게 하는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이거 하나로 이제 그런 문제를 없애는 거죠. 전력은 이거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동그란 점을 찍은, 네모나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코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전기선이나 뭐 신호선이게 됐든 내신 구조를 뭐그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줘요. 두 개로 만들어준다든지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준다든지 외피를 두텁게 만들어서 이런 코너링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강해주면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선에도 여기 코너링 부분, 꺾이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에 안쪽까지 해가지고 외피를 두텁게 만들거나 안에 내신 구리를 두텁게 만들거나 구리를 여러 개로 만들거나 해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다. 이런 데도 보강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전기요 전기장판에도 코너링 꺾이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강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기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부분에서 여기쪽 카메라에 여러 개 카메라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 또는 이걸 아예 캡 없애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위아래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다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각도를 한꺼번에 촬영을 해서 그것을 노트북 컴퓨터에서 무선으로 받아보거나 유선으로 꽂아가지고 그대로 받아보거나 이 두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다 이런 형태의 CCTV와 블랙박스 만드시고 이런 형태로 또 하늘에서 드론에서 촬영하는 방식을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촬영하는 위아래까지 동시에 촬영하는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다시 한번 말씀 이것이 렌즈 방식일 수도 있고요. A사 레이더처럼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하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스마트폰이나 기존 카메라에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여러 군데 달아가지고 동시에 각도를 촬영하시는 이런 방식 또는 호면까지도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전면만 촬영한 게 아니라 호면까지도 촬영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뭐 이런 조그만 CCTV에서 동서남북 사방대 이렇게 카메라를 렌즈 방식이 됐든 레이저 소자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촬영하는 방식이 됐든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해서 딱 나가지고 그 감시 구조를 만드는 스마트폰 연동해서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 연결하는 무선 총괄하는 무선 통신 장치, 무선 포트라고 저 부를게요. 무선 통신 장치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